안녕하세요. 경찰학 이시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경찰위원회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민주적 통제장치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통할하는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두 가지 내용이 너무너무 헷갈리시죠? 자, 요 소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연히 나라에 하나만 두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거는 각 시도마다 다 두고 있는 그런 기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인원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두고요. 1명만 상임위원으로 둡니다. 이때 상임위원이라 함은 우리 계속 출퇴근을 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원장을 비상임위원 중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선한다는 건 그 위원 중에서 뽑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두는 것입니다. 비상임위원 중에서 뽑으니까요. 됐죠? 자, 반면에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기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두고 5명은 비상임으로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지금 성격이 다르죠.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를 통할하는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기구고요.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신들이 직접 자치경찰 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임으로 두고 여기는 비상임으로 두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당연히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본인 소속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더라. 이 정도는 뭐 차이점이니까요.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구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2명 이상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명 이상 인권 문제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니까요. 자, 그리고 인원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2명 이상 법관 자격, 여기는 1명 이상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직업인지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구분하실 텐데 2명인지 1명인지가 헷갈릴 거예요. 자, 국가경찰위원회가 당연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각 시도별로 다 있는 위원회보다 나라에 하나만 있는 기구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정기회의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매월 2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국가경찰위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2회, 여기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가 있으면 임시회의도 있죠. 임시회의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의 수도 다릅니다. 자, 여기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3인, 행안부 장관 또는 청장, 이렇게 임시회의를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 임시회의, 여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2인, 시도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국가경찰위원회가 3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2인,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3인, 1명이 꼭 많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 1, 1, 이렇게 1씩 추가된다는 거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임기입니다. 둘 다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자, 요 둘 다 보궐위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이게 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둘 다 연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에요. 그럼 보궐위원으로 새로 위원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1년 미만일 때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다. 노력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연임 규정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원회들이 의결한 내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재의결해라 라고 제2요구권도 각 소속에 해당하는 이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요구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행안부 장관은 10일 안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죠. 최초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요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사안, 이 의결 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10일 안에 제2요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2요구서를 제출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언제까지 재의결을 해야 하냐?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 시도지사가 제2요구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2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7일 안에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을 한 1안이 있겠죠. 1안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제2요구를 하면 다시 재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재의결 결과가 기존의 이 1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그때 의결 정족수가 원칙적으로는 재과 출과,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서 확정됐던 요 의결안이 이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요게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됐죠? 시도지사가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견제하는 요 작용을 자기들끼리 또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기구인데 정당의 당원이다. 또는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마찬가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인, 그래서 경검, 국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면 3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지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할 때 견제를 할까요? 도와줄까요? 견제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직업에 대해서는 그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안까지는 아직은 경찰청장 편을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국가경찰위원회죠.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여기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소리죠. 자,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거는 지금 국가경찰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번 25년 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보시면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공무원이죠. 당연히 우리 서울대나 국공립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 공무원으로서의 처우를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이 위원회 제도라는 건 사회에 있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보통 참여를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교수님들도 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묻는 문제가 이번에 간부시험으로 출제됐으니까요. 이 포인트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과 상임위원,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계속 출퇴근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다. 요 사람들은 공무원이지만 당연히 결격 사유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경찰위원회 제도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헷갈려서 틀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